자바 열거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바는 최초 개발될 때 열거형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거형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열거형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던 형태가 나중에 자바에서 열거형을 도입했을 때 그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형태를 그대로 자바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바 5부터 도입된 열거형 타입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바 5 이전에 개발자들이 그 만들어서 사용했던 열거형 타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열거형 자체가 뭔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타입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이 도메인하고 연산이죠. 이 도메인이라는 건 이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말합니다. 열거형은 이 값의 범위에 있는 모든 값을 나열해서 타입을 정의하는 것이 열거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렬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 이 정렬이 가질 수 있는 값이 left, center, right 딱 세 종류가 있으면 이 세 종류의 값만 가질 수 있는 타입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거형입니다. 그러면 자바 5 이전에 자바 2에서 개발자들이 그 열거형이 없었을 때 사용했던 방법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가장 단순한 방법인데요. 상수들을 정의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C, C++에서 열거형은 정수 타입이죠. 즉, 각 열거형 상수는 정수 값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생각해서 만든 타입이 이런 타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라이먼트가 가지는 값들, left, center, right에 대해서 어떤 정수 값을 할당해 가지고 상수를 3개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left라는, center라는, right라는 값은 정수 타입을 가지게 되겠고요. 이걸 사용할 때 int, align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거형을 사용하는 주 목적은 타입 세이프티를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타입 안전성. 즉, 이 타입은 요 세 가지 값만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건 0, 1, 2, 3개 값만 여기에 인자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싶은 건데 이 제한이 안 되는 거죠. 정수이기 때문에 인테저 min value부터 max value까지 어떤 값이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번거로운 겁니다. 우리가 타입 세이프티를 제공하면은 예외 처리를 할 필요는 없죠. 엉뚱한 값이 와서 그것이 엉뚱한 값이 오는지를 봐야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열거형 사용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도 1은 옛날에 우리가 define 쓰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C에서 이 방법보다 이제 그 타입 세이프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클래스를 정의하고 클래스의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듭니다. 클래스의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면 밖에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에서만 생성을 할 수 있고 내부에서 이렇게 3개를 생성하면은 얼라이먼트의 객체는 딱 3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입 세이프티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개는 어떤 객체에 소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static이 되겠고, 또 얘가 다른 걸 가리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final로 고정시킵니다. 이 left는 요 객체를 계속 가리키게끔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와 같이 int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alignment라고 쓰게 됩니다. alignment A. 그러면 이 인자는, 이 매개 변수 타입은 요 alignment 객체를 받는 타입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존재하는 alignment 객체는 딱 3개만 존재합니다. 다른 것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type safe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A가 alignment left인지 center인지 right인지 비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비교는 객체 비교이고 주소 비교예요. 하지만 이 left와 center, right는 final로 고정돼서 처음에 만들어진 객체 말고 다른 객체를 가리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주소를 비교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alignment left, 항상 여기 alignment left가 보면 alignment left라는 객체는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소 비교를 해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 5 이전에 열거형이 없었을 때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이 방법을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자바 5에 도입을 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쓸 수 있게 해줬지만 자바 5부터는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이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간결하게 정의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그 JVM이 이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도 3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객체가 파일 시스템에 저장됐다 복원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까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됐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방법은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실제 개념은 요 시도 2, 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5부터는 우리가 enum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열거형을 정의할 수 있게 하는데, 이때 요 left, center, right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객체이고 이 만들어진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이다. 그리고 이 참조 변수들은 고정되어 있다. static, final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수들을 밖에서 쓸 때는 alignment.left, 클래스 이름 .left 형태로 사용해야 됩니다. C++에서도 이제 11 이후 도입된 게 이런 형태가 도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enum 클래스 alignment 하면은 alignment 땡땡 left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자바 5도 항상 요 열거형 상수를 우리가 사용할 때 앞에 클래스 이름, 열거형 이름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거형은 메소드 내에 정의할 수 없고 독립적으로 또는 기존 클래스의 내부 클래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멤버 변수와 얘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바의 열거형의 매우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의 열거형은 객체이고 클래스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메소드와 멤버 변수까지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열거형을 보다 풍부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부모는 결국 올라가면 오브젝트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열거형으로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 이 클래스의 부모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enum이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 enum에는 모든 열거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메소드들이 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열거형을 정의하게 되면 이거의 부모는 얼라이먼트의 부모는 enum이고 enum의 부모는 오브젝트입니다. 따라서 오브젝트라는 변수에 이 얼라이먼트 열거형 상수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다. 얘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 and C++ 열거형과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자바에서 열거형 타입은 클래스를 정의하는 또 다른 형태이며 각 상수는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이다. 그리고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다. 매우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각 열거형 상수를 정수 상수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정수 상식에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도 내부적으로 정수 상수를 할당하기 때문에 메소드를 통해 각 열거형 상수에 할당된 정수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0, 1, 2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C처럼 enum A 이렇게 해가지고 A는 2, B는 3 이렇게는 안 돼요. 이 값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는 없고 고정이 됩니다. 0, 1, 2 형태로 고정이 된다. 값은 고정. 정수 값은 할당된 정수 값은 고정된다. 각 열거형 상수 접근할 때 앞에 열거형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C++11부터 도입된 가시영역 제한 열거형 이런 형태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열거형의 부모는 enum 클래스인데 그럼 enum 클래스에 어떤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들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enum은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즉 compare to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브젝트의 후손이기 때문에 equals 메소드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equals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equals 대신에 우리가 주소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쓰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compare to는 그런데 final method입니다. 재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게끔 비교하게끔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compare to의 비교는 요 순서대로 0, 1, 2, 3 있을 때 요 정수 값을 가지고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1이 S 스몰이고 S2가 large이면은 이렇게 컴페어 하게 되면 얘는 S1 빼기 S2라고 생각하면은 음수가 되겠죠. 얘가 더 큰 값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ordinal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S2.ordinal 이렇게 부르게 되면 얘는 0, 1, 2니까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요 열거형 상수들 각각의 할당된 정수 값을 우리가 ordinal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ame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통해서 열거형 상수의 이름을 문자열로 얻을 수 있습니다. s.name은 s를 주게 됩니다. s1의 name은 또 마찬가지로 s를 주게 돼요. toString도 동일한 값을 발환해 줍니다. 이 toString은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 alignment left라면은 left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values라는 거하고 value of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놈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면 두 개를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추가해 주게 되겠습니다. 시스템에서. 그래서 열거형들의 배열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문자열을 줬을 때 이 문자열에 대응되는 열거형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ze value of s 하면은 요 객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요 열거형 상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문자열을 받아서 그 문자열과 동일한 이름의 열거형 객체를 반환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거형의 멤버 변수와 메소드에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거형을 클래스 정의하는 특수한 방법이므로 기존 클래스처럼 생성자, 메소드, 멤버 변수를 추가할 수 있는데 생성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프라이빗이어야 하고 이들을 그 프라이빗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rivate size 해가지고 문자열을 하나 받는 생성자를 정의했는데 반드시 private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열거형은 요 세 개의 객체만 존재해야 되는데 얘가 public이 되는 순간 밖에서도 이 열거형 객체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public 생성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성자를 추가할 수 있지만 private이어야 되고 얘를 정의하는 순간 얘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열거형 상수들을 나열할 때 이 생성자를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멤버 변수가 있고 이제 메소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 각 객체들 열거형 객체마다 요런 약어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필요할 때 get every 메소드를 불러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get abbreviation 요 메소드를 부르면 이제 여기서는 얘가 large니까 large가 출력되겠고 요 l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요거는 이제 toString이 자동적으로 호출이 되겠고 열거형의 toString은 이 열거형 이름 상수의 이름을 출력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 여기 보면 이제 weekday 요일 그래서 Sunday부터 Saturday까지 만들었고요. 정의를 했고 만약에 요 위처럼 내가 열거형 상수들만 나열하면 콤마에서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데 메소드나 멤버 변수를 추가할 때는 끝에 세미콜론을 추가해 주고 이렇게 메소드들을 나열해야 됩니다. 멤버 변수나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끝에 세미콜론이 붙어 있어요.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next day는 그 주어진 요일에 다음 요일을 주는 거고요. previous day는 이전 요일을 주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모두 7을 하고 있죠. 얘네들이 0, 1, 2, 3, 4, 5, 6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요. values라는 메소드는 어떤 메소드예요? 열거형 배열을 만들어주는 메소드입니다. 얘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 하면은 이놈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거형을 정의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추가해주는 메소드입니다. 추가해주는 메소드이다. 그래서 요거에 인덱스를 주면 예를 들면 weekday w equal weekday 소문자네요. day. wednesday 이렇게 돼 있고 w. next day 이를 부르면 얘가 반환해 준 거는 weekday. thursday겠죠. thu를 제공해 주는데 이 메소드를 보면 this의 ordinal을 부릅니다. 그럼 3이죠. 3 더하기 1
모두 7하니까 4가 되겠고, 네 번째 색인 값을 받으니까 이 values는 용량이 7인 배열을 만들어주고 0번째가 sun 값, mon 값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니까 요 객체를 반환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previous는 원래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나머지 연산에서는 마이너스 1을 하나 n-1을 더하나 똑같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신에 6을 더해서 이제 뺄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수를 주면 그 정수에 해당되는 요 객체를 열건 상수를 주는 value of라는 메소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values라는 걸 불러서 배열을 얻어오고요. 요 색인이 요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죠. 있으면은 weekday, ordinal을 부르면 이제 그 3을 주면 Wednesday, 5를 주면 Friday를 반환해 주는 그런 메소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열거형 만들 때 많이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compare to는 여기에 할당된 이 ordinal 값을 이용해서 비교한다, 뺄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거형 타입을 스위치문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거는 여기에 앞에 항상 다른 데서는 다 어떻게 쓰냐면은 그 열거형 상수 이름, 그러니까 열거형 이름 점 상수 이름을 써야 돼요. weekday 점 sum 이렇게 쓰는데 유일하게 스위치문에서는 그것을 안 쓴다. 앞에 열거형 이름이 오지 않는다. 그 점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신 케이스절을 활용해서 sun, saturday. 그러면 일요일하고 토요일이면 노는 날, 나머지는 공부하는 날 이렇게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거형 상수를 하이 클래스 객체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건데 우리가 얘네들을 예를 들면 weekday를 요 이름들을 이제 우리가 출력할 때 한글로 출력하고 싶다. 일요일, 토요일, 화요일 이렇게 출력하고 싶으면은 이제 toSwing을 재정의해서 sun이면 일요일, mon이면 월요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아니면 요런 배열을 문자의 배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의 오디널에 따라서 return 하게끔 만들어줘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열거형 상수를 이놈의 하이 클래스 자식 클래스로 활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열고 메소드를 정의해서 얘만을 위한 메소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만약에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 이 6개 중에 얘만 다르게 행동해요. 그러면 그 내용은 이런 식으로 재정해서 여기다가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열거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예제 코드들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통해서 살펴봤던 예제인데요. 윅데이 예제를 좀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글 이름들을 배열로 유지한 다음에 toSwing은 이렇게 그 배열에서 요 오디날 그 색이 0, 1, 2 요걸 얻어와서 코네임 배열에 있는 거를 반환해 주면 이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요것들이 출력하게 할 수 있고요. 넥스트데이의 경우에는 원래 모두 7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터데이는 여기다가 재정의를 해서 얘만 썬데이를 리턴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플러스 1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좋은 예는 아닌데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요 열거형 상수들 중에 특정한 애만 좀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면은 일반적인 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한 메소드, 요 상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재정의 할 수도 있습니다. next day, previous day, value of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주석되어 있는 것처럼 그 값들을 우리가 이 각각이 유지하게끔 멤버 변수를 유지하게끔 해서 반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 같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요 abbreviation 유지하는 거 다음 사이즈, previous size 요 경우에는 이제 X large는 next size 하면 XL을 그냥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S면 M, M이면 L, L이면 XL 주는데 XL은 없으니까 안 주게 되겠고 previous size의 경우에도 S면 안 주는 거예요.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웨폰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 웨폰이 유지해야 되는 어떤 특성들을 이렇게 어택 파워랑 무게를 이렇게 유지하게끔 해서 대거는 단검은 어택 파워가 2고 웨이트는 1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습으로 리트코드 문제를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520번 detect capital입니다. 대문자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문자를 해서 대문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은 아니고요. 세 가지 경우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한지 아니면 유효하지 않은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경우가 유효하면 모두 대문자인 경우 또는 모두 소문자이면 유효하고요. 아니면 첫 번째 문자만 대문자이면 유효합니다. 이거를 판단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character is upper is lower return false return true if or upper case word return true else 이렇게 만들면 or lower case면 word return true else if else true else false if word 점
is upper is character is upper word 점 character at 0 and or lowercase word 점 substring 1 이면 return true. 이러면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든 거죠. 물론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요? run 코드 하면 character is lower가 아닌가요? 자, lower가 아니라 lower case, upper case, lower case. 예. 마지막 하나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조건을 그냥 기계적으로 따지는 걸로 만들어 봤고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지 않고 uppercase면 plus count 그래서 return count 그러면 요거를 우선 안 쓰고요. count equal count upper case word 하면은 대문자의 개수를 반환해 주는데 if count가 0 또는 count equal word 점 length이면 true이고요. else if count가 1이고 and word 점 character 점 is upper case word 점 character at 0 그러면 return true else return false 이렇게 해도 더 빨리 되지 않을까요? 개수를 세본다. 예. 하나만 해보고요.
이것도 더 간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트 코드에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프로그래밍 실력을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